네,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진행하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점박이 물범, 저어새, 그리고 금개구리, 대청부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귀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바로 인천입니다. 환경특별시를 자초한 인천이 이렇게 귀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환경특별시를 자초하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저도 이게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백신을 맞으실 시기가 되면 꼭 접종하셔가지고 우리가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십시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이 요즘에는 정말 최고의 인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는 장소를 좀 바꿔서 옛 시장 관사로 자리를 옮겨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어딘지 우리 시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아름답죠? 예뻐요. 네. 네. 이 아름다운 곳이 지난 55년 동안 시장 관사와 인천시 역사자료관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 취임 초부터 이제 폐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관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도 했어요. 네네.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이제 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걸 7월 1일 열려고 하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 인천이 진정한 독립을 이룬, 즉 직할시로 승격한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 집에 대한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시민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시민들께서 인천 시민 애집, 네,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인천 애들 하듯이 사랑 애자를 넣으셔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상당히 참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저 건물 뒤편에 이런 데는 전시실이나 디지털 영상실이나 북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예정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편안하게 오셔서 좀 쉬셨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날 관사를 개방합니다. 네. 제가 개관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1호로 답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환경특별시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것 같은데요. 시장님,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시청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청은 지난 2월 달부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로 운영되고 있어요. 청사 안에서는 어떠한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 없고 또 외부에서 반입할 수도 없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텀블러나 또 개인 컵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습을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청에 오시면. 그리고 1층 그 커피숍이나 지하 매점에서도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 텀블러에 커피를 드리거나 또는 다회용 컵에다 커피를 이제 담아서 잠시 빌려드리고 있어요. 또 회의가 있을 때는 다회용 컵 대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과 관련된 계속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자, 인간 박남춘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입니다.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인간 박남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민아부지예요. 무민아부지. 무민아부지가 뭘까요? 뭐 제가 알기로도 따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민아부지. 이름이 같아요. 저랑 이름이 같잖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남 같지 않고 그랬었는데
제 두 딸들이 붙여준 별명이 네. 무민 아버지예요. 왜 무민 아버지? 왜냐면 운동 못하고 죄송해요. 맨날 이제 일하고 네. 또 많은 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무민이가 배가 뻘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 속의 동물이 네. 이제 무민이 그거를 캐릭터 그 말씀하시는 캐릭터하고 거죠? 닮았다고 이제 음. 붙여준 별명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근데 진짜 무민이가 옆에서 딱 그려지는 느낌도 예. 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개인적으로 무민 아버지 캐릭터 마음에 드세요? 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약간 넉넉하잖아요. 배도 나왔지만 네. 그 비율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요. 비율이 이렇게 3배로 이렇게 딱 네. 나눠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서 네. 디졸브가 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무민 아버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따님들이 그렇게 불러줬다고 말씀은 네. 해주셨지만 딸바보라고 또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예. 그 따님과의 관계는 평상시에 좀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러신 편이세요? 예, 사실은 뭐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네. 제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느라고 가정적이지 못했어요. 네. 솔직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초임 공무원 시절에는 또 공직 사회의 문화가 가정과 일을 병립하고 이러는 게 잘 허용되지 않을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아주 정말 곰살맞게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의 노릇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영국 유학을 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니까 가족 단위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아주 깊은 대화도 하고 음. 여행도 다니고 거기 이제 또 유럽 쪽에 이제 좋은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정이 들고 그런 걸 통해서 야 우리 아빠도 시간만 있으면 우리하고는 얼마든지 이게 잘 소통하고 돌봐주는 사람이구나라고 네. 이해를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빠에 대한 이 사회적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딸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어요. 줬고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응원을 많이 해줍니다. 네, 뭐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네. 아버지가. 네. 네, 이렇게 인천시장으로 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실 네. 겁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어.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아내분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운명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정치인이 된 거. 네. 아마 저도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아마 통상에 이제 고시 합격한 공직자의 길을 걸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실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만난 게 저의 운명을 그때부터 완전히 저도 이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뿌리를 네, 그려보자면 항상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됐던 거죠. 네. 예, 그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야,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국장으로 승진해서 이제 국방대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돼 있는 승진안을 결제를 하지 않고 네. 좀 보자. 요번에는 나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과장으로 좀 더 남아달라. 네, 이렇게 네.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그분이 노무현이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우,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네 그랬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근데 그분은 뭐 그때 아주 뭐 그렇게 물론 50 청문회라를 통해서 유명은 했지만 대통령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못하겠다. 네. 한 30분 버텼어요. 근데 그러면 길게 버티지는 네. 않으셨네요. 30분이면. 아니요, 한 30분 버티면 그게 네. 꽤 긴 거예요. 오, 네. 장관 앞에서 음, 이 과장급 저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개는 그 전까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관께서. 네. 그러면 되게 이제 아유 됐다. 이 들어보니 뭐 이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고 이러는 사람 뭐 별로 흔히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가짐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네네.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실 텐데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 차관을 인터폰으로 이제 좀 뵙자고 하시더니 승진안을 차관 드리면서 이 승진 심사가 잘못됐다. 이 사람 네네. 꼭 지우고 가져와라.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그 노무현 장관님한테 이제 항복을 한 거죠. 네. 하고 결국은 총무과장 자리를 이제 제안을 하셔서 이제 그때 만났고 그게 2년이 돼서 이제 나중에 진짜 그분이 세월이 가니까 대통령이 되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같은 결로 가시다가 인천 시민의 선택까지 받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저를 또 다시 부르셨고 네. 거기 가서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5년 네.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정확히 5년간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또 그분이 또 비운에 돌아가셨고 네네. 돌아가시니까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분이 하려고 했던 일 계속 내 날에도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유로 정치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네. 예, 국회의원 도전도 했고 이제 시장 당선도 됐고 네. 지금 열심히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운명처럼 정치인으로 이렇게 입문하게 되신 건데요. 풍문으로 들었소 시장 박남춘이 아니라 그냥 인간 박남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이 좀 독특하신가 봐요. 키워드를 뽑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네. 저는 어머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치적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에게는 영향을 미쳤다고 네네.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졸업한 재물포고등학교의 무감독 시험 그게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하잖아요. 네네네. 아무도 선생님은 딱 그 역할만 하세요. 감독을 하는 게 네. 아니라 시험지 딱 와서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우리 학생들이 풀어서 이제 쫙 나눠서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이 그 학생이 흔히 얘기하는 컨닝을 했어요. 네. 라고 적어내면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엄격한 네.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남이 감독하든 하지 않든 양심대로 살아라 하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린 청소년 시절에 큰 영향을 준 거고, 저는 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항상 또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면 다리 뻗고 잔다. 그러니 굳은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금전 문제 있어도 돈 낼 일 있으면 빨리빨리 네가 더 저기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손해보고 살아라, 손해보고 살아라 그러면 다리 뻗고 잔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겉과 속이 같은 정치인. 네. 1대1로 만나서 할 때와 다중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특히 어려운 일들을 할 때도 지금 당장 내가 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일을 그르친다. 시민이 옳고 국민은 항상 옳지만, 그렇다고 때로는 그분들을 향해 설득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될 일도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한미 FTA 같은 거였어요. 네. 한미 FTA 같은 거 할 때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출 대국으로 또 경제와 일자리가 이렇게 보장된 나라로 갈 때는 저는 한미 FTA 같은 그런 결단이 굉장히 컸다. 근데 다만 그때 표를 의식하고 했다면 못했을 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자원순환 정책 중에서 특히 이제 매립지 문제도 그렇지만 소각장을 짓지 않고는 쓰레기를 어떻게 땅에다 묻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각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이에요. 재활용, 감량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많이 줄긴 줄어도 소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라는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다들 이제 그냥 그동안 청라와 송도의 소각장이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네네. 않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또 다 일리가 있으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면서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생각을 갖고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네. 또 그리고 또 막 내가 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소신 가지고 열심히 시장하겠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돌아오는 게 일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약간 일중독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님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보통 하루 일과를 여쭤봐요. 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통 하루 일과 업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좀. 제가 그래요. 거의 그냥 공적인 일과예요. 네. 아침에 보통 몇 시쯤? 아까 4시에 네,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요. 네.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대개 이제 그 일정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동선이 되게 어떻게 되겠구나.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네네. 한 다음에 되게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5시에서 5시 한 4, 50분까지 봐요.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집에서 걸으시고. 뱅뱅뱅뱅 네네. 걸어요. 5, 6천보 걸으시고. 예. 네. 이제 걷고 이제 또 필요한 세면 이제 또 신변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출근을 해요. 출근하면 아침에 청사에 오면 회의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하루 이제 숨돌 틈 없이 일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주무시는 시간은 보통 몇 시쯤? 좀 일찍 자죠. 10시 반. 네. 안 그렇게 넘기려고. 하루를 좀 빠듯하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근데 이제 코로나 네. 시기라서 제가 보던 보지 않던 굉장히 지금은 엄격하게 수칙을 지키려고 해요. 예. 저부터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가급적 낮에 약속을 하고, 예. 저녁에는 아무래도 음주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네. 방역에 저희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좀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한 공적인 약속들은 하죠. 많이. 덕분에 홀쭉이 무민 아버지가 되셨네요. 글쎄요. 네. 자, 네. 이제 끝으로 시간 관계상 좀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제가 벌써 이제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그래도 그동안 이제 해결 못해서 10년 이상 끌었던 많은 과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많이 해결했거든요. 월미 바다 열차 달리죠. 제3연육교,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그다음에 이제 저 배다리를 이제 관통해 가는 도로도 이제 거기에 그림 잘 그리고 있고 하여튼 또 송도의 투모로우시티 10년 동안 비어 있던 거 이제 창업 할 수 있는 그 스타트업 파크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장도 했고 GTX B도 놓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면서도 항상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이 숙명적 위치, 이걸 어떻게 빨리 극복할 거냐.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를 뒷받침하는 막 그런 도시가 돼 있는 거죠. 매립지.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산한 거의 40%밖에는 우리 인천이 쓰질 않아요. 60%는 서울, 경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 이런 거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특별시 인천하고 자원순환 선진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이제 구조적으로 잘 바로잡아 나가면서 우리 인천이 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수소 클러스터가 지금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주 네. 이제 제가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이제 다 확정짓고 지금 필요한 절차를 거의 다 밟았어요. 이제 전력 공급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뒷받침해서 또 일자리가 넘쳐나고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이런 도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린이와 노약자들 같은 그런 보행 약자들의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챙겨가면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하루에 정말 바쁘게 보내시겠지만 앞으로 더 바쁘게 보내주시길 제가 좀 예.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또 원칙과 소신을 지켜 살면 분명히 좋은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우리 박남춘 시장의 좌우명이 환경특별시 인천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